교수님 매일 읽기 하는 법. 대학원생 타이어보다 싸다. 민방위 연령 연장 소집 통지서. 클릭할 것 같은 제목이 뭔가요? 재고내는 쟤는 제발인가요? 최근 커뮤니티에서 핫한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0살 대학교 새내기 시절에 교수님한테 보냈다는 이메일인데 새내기 반짝반짝. 교수님 완전 제 스타일이세요. 하트. 아부 같은 거 아니고 진짜로. 상당히 킹받는 스티커와 넘치듯 뿜어져 나오는 푸릇푸릇함. 돌아온 교수의 대답은 어디? 이게 만밀이 아닌 게 저도 새내기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난 어떻게 보냈나 한번 찾아봤는데 가관입니다. 과제 제출하려고 메일을 하나 보낸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써서 그냥 보냈어요. 그 와중에 교수님은 그거에 굉장히 친절하게 또 답 이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메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좀 몰라가지고 뭐 써본 적이 없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메일 제목 같은 거를 제 소개만 적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서 뭔가 정형적인 형식에 따라서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형식일지도 몰라서 그게 좀 고민이었고, 그리고 일단 메일을 잘 안 쓰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격식을 어느 정도를 차려야 되는지가 항상 궁금했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이 보낸 이메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제목 없음 이렇게 오는 경우, 두 번째는 교수님만 있는 경우 제목에,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교수님 안녕하세요만 있는 경우. 긴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중요한 메일입니다. 유유. 사실 그런 메일은 스팸과 잘 구분이 안 돼요. 누가 보낸 건지 또 어떤 용건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배려가 부족한 메일이죠. 먼저 본인의 이름 가로 열고 무슨 학과 그리고 학번 가로 닫고 무슨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과 관련 메일 드립니다. 내용을 구성할 때도 인사로 시작하지 않는 메일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과잉 예절을 보여줘요. 앞에 인사말이 너무 길어요. 저는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몰랐어요. 한 학기 동안 수업 굉장히 잘 들었고 너무 감사한 게 많았고 막 어디서는 굉장히 감동했고, 아니 오늘 막 너무 더운데 갑자기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죠. 그러면 벌써 얘가 그냥 좀 아쉬운 얘기를 하려고. 이걸 쓰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가 생각되고, 메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용건을 찾기가 더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과잉 예절은 비매너다. 인사는 담백하게 하고 자기소개와 용건은 선명하게, 그러면 됩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번역기를 그대로 돌려서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 성적 정정 부탁드립니다. Professor, please correct your sexuality. 근데 더 다수는 너무 자기애가 강한 케이스? 이 성적은 내가 받을 성적이 아니야. 내 시험지를 제대로 읽어봤을 리가 없어. 이런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그건 정말 레알 이응 지읒입니다. 아기처럼 뭐뭐 했어요 이런 말투, 그 다음에 유유를 막 거의 한 문장 건너서 한 문장 나오고, 한 몇 줄 건너서는 크크 크크크 크크크크크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갑자기 어떤 다른 세상에서 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와, 20살 나 미친 듯. 교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혹시 폐타이어를 업사이클링하는 브랜드면 폐타이어를 이루는 소재를 써야 하는데 한 개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새내기 반짝반짝. 사실 교수님 완전 제 스타일이세요. 아부 같은 거 아니고 진짜로. 네, 이해는 됩니다. 학생들이 워낙 이런 소통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저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공부가 많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글자를 이렇게 쓰는구나. 근데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서울의 한 사립대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학생에게 받은 이메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메일에는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뭐뭐학과 뭐뭐뭐입니다. 제가 받은 성적에 가능하다면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메일을 클릭해 열었는데 제곧네라는 3글자만 적혀 있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죠? 재고내는 쟤는 제발인가요? 제발 곧 내주세요. 성적 내주세요. 이런 건가? 이게 제목이 곧 내용이란 뜻이에요. 제목이 곧 내용. 요즘 이메일이 그렇게 보내나 보죠? 이거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줄임말은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이런 메일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못 받아봤을 뿐이지. 나 구글 이메일 이름 징징이인데 교수님한테 메일 보냈다가 너무 수치스러워 지금. 혹시 학생 채점 늦게 제출해서 감점되는 요소도 있을까요? 학생이 징징 울까봐 감점 안 하려고 합니다. 센스 있으시네요. 네.
교수님이? 저는 이 메일 아이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화냈던 게 매력녀거든요. 교수님이 무조건 메일 읽게 하는 법.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메일을 안 읽으시면 교수님 논문 중 무엇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학원생 타이어보다 싸다. 학회 초청장 2학기 연구실 지원비 조정 관련 코로나 관련 연봉 삭감 지침. 민방위 연령 연장 소집 통지서. 클릭할 것 같은 제목이 뭔가요? 야, 이거는 뭐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평범한 교수님들이라면은 다른 곳에는 잘 안 넘어갈 것 같고요. 연구실 지원비가 조정된다고 뭐 아니면은 연봉 삭감이 된다고. 이렇게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읽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라도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하지 않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부정적인 마음은 없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다라는 마음의 무거움이 있죠. 내가 어련히 잘 줬을 텐데 나한테 성적 정정 메일을 보내?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랄까요, 정말 사연 많은 친구들이 많죠. 애절한 친구들. 제가 많이 열심히 했는데 정말 밤새 공부하며 열심히 했는데 B제로가 나와서 많이 억울한데 혹시 A대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이 과목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자기애거든요. 이거는 주관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한 흔적은 답안지에 있는 거거든요. 답안지에 어떤 문제에 어떤 내가 답을 썼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보내는 게 맞죠. 열심히는 기본입니다. 사실 잘해야죠. 글을 고쳐주다 보면 많이 느끼는 건데 학생들이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를 어려워해요. 교수님께 드리는 이메일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드리는 이메일은 글이 아니고 문서이기 때문에 서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교수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인사는 담백하게, 자기소개와 용건은 선명하게 그렇게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들의 꿀팁을 모아 기본적인 이메일 쓰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시험 전날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라면 제목 홍길동 경제학과 2022 땡땡땡땡 경제학 언론 대체 시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경제학과 2022 땡땡땡땡 홍길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내일 오전 9시 예정된 경제학 언론 대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혹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지 궁금해 메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홍길동 드림.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참 쉽죠? 안 그래도 할 거 많은 대학생활, 이메일 하나에 너무 끙끙거리지 말자고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